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이에요.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의미 있던 날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제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죠. 하지만 이날은 단순히 축복과 기쁨만 가득한 날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날의 작은 실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중 한 곳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은 새하얀 벽과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편치 않았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못했고, 그날도 혼자 병실에 누워서 진통을 기다렸어요. 괜찮으세요, 김수진 씨?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그녀는 늘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저는 고통과 불안으로 답변할 여유조차 없었죠. 조금 아파요.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제 손은 침대 옆 난간을 꽉 쥐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능숙한 손길로 제 상태를 점검한 뒤 곧 의사를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병실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제발 조금만 더. 아이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저와는 다르게 간절했고 고통 속에서도 뭔가 결의에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옆 병실에서 출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미경 씨가 곧 아기를 낳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제 기억에 남았어요. 박미경. 그녀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이유로 이곳에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잠시 후 저 역시 진통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실로 이동했어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어요. 이 순간은 제게 너무나 두려웠지만 아이를 만나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힘을 더 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번의 힘을 짜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축하합니다, 김수진 씨.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의사가 제게 밝은 미소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작은 손과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실에서도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옆 병실의 박미경 씨 역시 저처럼 첫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수진 씨, 이제 아기와 함께 병실로 돌아가실게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실로 돌아오고 나서야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기의 이름표가 제 이름과 살짝 어긋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워낙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마 병원에 차고겠지. 어쨌든 내 아이가 맞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에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옆 병실의 박미경 씨에 대해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녀가 과연 어떤 고민과 기쁨을 안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날의 작은 차이와 어긋남이 나중에 어떤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병실에서 아기를 돌보며 처음으로 엄마가 된다는 감정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병원 생활은 조금 삭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저는 간호사와 의사들, 그리고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제 병실 옆에 있던 박미경 씨 역시 출산 후 회복 중이라는 이야기를 간호사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녀와 저는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묘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저와 같은 엄마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아기를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신생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아기를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돌보는 시스템이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죠. 김수진 씨, 잠시만 아기를 데려가서 검진을 하고 올게요. 금방 다시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잠깐이지만 아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피곤했던 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김수진 씨, 아기 잘 다녀왔어요. 건강에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호사는 제게 아기를 건네주었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기의 얼굴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물론 아기는 여전히 작고 사랑스러웠지만 아침에 제가 봤던 모습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 같았어요. 아기가 좀 달라 보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수진 씨, 아기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한답니다. 특히 신생아는 얼굴이 부드럽게 변하고 태어났을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아이가 내 품에서 조용히 잠든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옆 병실의 박미경 씨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검소한 옷차림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모를 따뜻함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 역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안고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같은 날 출산하셨다면서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박미경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날 많이 힘드셨죠? 저는 정말 간신히 버텼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와 비슷한 고통과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린 잠시 서로의 아기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제가 그녀의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그녀 역시 제 아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 아기도 정말 잘생겼네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 아기의 모습이 어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런 느낌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모든 신생아는 다 비슷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저녁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와 검진 기록을 정리하며 이름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조금 바빠 보였고 한 손에 두 아이의 이름표가 달린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김수진 씨, 아기 이름표를 다시 확인하려고요. 괜찮으시면 확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서둘러 이름표를 확인한 뒤 기록을 수정하고는 금세 병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이름표가 간호사의 손에 들린 순간 박미경 씨의 아이 이름표와 뭔가 헷갈린 듯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 작은 혼란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아무도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 역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그 간호사의 손길이 두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순간이었답니다. 나는 은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고 부드러운 손, 그리고 가늘게 뜬 눈으로 날 바라보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이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 조금씩 깨닫게 된 이상한 감정들이었죠. 우리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이에요. 넓고 고급스러운 대저택,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부족함 없이 제공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안에서 은우가 자라면서 나는 점점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전히 녹아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은우가 태어나기 전 그는 아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의 행동이 점점 차갑고 무관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바쁜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이가 좀 더 크면 관심을 가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무관심은 점점 분명해졌어요. 은우가 두 돌이 되던 날 남편은 은우를 품에 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가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뺐어요. 은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가도 그는 서류를 읽거나 전화를 받는 척하며 아이를 외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도 은우는 마찬가지로 사랑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말했죠. 아이가 왜 이렇게 조용하니? 원래 이렇게 말수가 없니? 내 남편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말 속에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은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고 집안 모임에서도 아이는 늘 소외되곤 했어요. 나는 은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은우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말수가 줄었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항상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엄마, 나는 왜 아빠가 나랑 안 놀아줘? 어느 날 은우가 내게 물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죠. 아빠가 많이 바쁘셔서 그래. 하지만 은우야, 아빠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우가 점점 자라면서 그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우리 집은 부유했고
은우는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값비싼 장난감, 고급스러운 옷, 최고의 교육.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은우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은우는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장난감을 내려놓고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마치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은 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은우는 가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썼어요.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할머니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무관심이었어요. 은우는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은우가 8살이 되던 해,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나는 은우를 품에 안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은우야. 아빠도 너를 사랑해.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야. 그 말이 은우를 얼마나 위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과 슬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은우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죠. 하지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모든 걸 채울 수 없었어요. 특히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는 은우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채워줄 수 없었으니까요. 은우는 결국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은우는 점점 내성적이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의 눈에는 늘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기회를 얻어도 은우의 삶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했어요. 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은우가 12살이 되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맞을까? 왜 아무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의문은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문은 내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은우의 얼굴은 우리 가족 누구와도 닮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 역시 우리와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을 계속 억누르려고 했어요. 은우는 내가 낳은 아이였고 내가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우리 가족과 다르다고 느끼는 건 내 잘못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의심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은우의 외로운 눈빛과 그의 슬픈 표정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진실의 단서였답니다. 민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라왔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점이었죠. 나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작은 손과 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부드럽게 내게 의지하려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작은 존재가 내게 모든 걸 주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돈이 부족했고 집안 사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죠. 식탁 위의 음식은 늘 간소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먹을 것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기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밝게 웃으며 자그마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아이였죠.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든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저녁 나는 민재가 자고 난 뒤 자랑스럽게 그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작은 손에 담긴 내일을, 희망을, 그리고 사랑을 나는 절대 잃지 않으려 했어요. 민재는 어떤 아이들과도 달랐어요. 그는 다정다감했죠. 말도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나와 남편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가 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그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깊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조금의 여유도 없고 우리 둘 다 늘 바쁘게 살았지만 민재는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민재는 나와 남편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내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도 민재는 늘 내 곁에 있었죠.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내게 안기고 내 얼굴을 보며 웃곤 했어요. 나는 그런 민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그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적었지만 민재에게는 그것만큼 충분히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는 자주 작은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놀았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나누었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를 뒤흔들었어요. 남편의 직장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우리는 점차 돈이 부족한 생활에 내몰리게 되었죠. 민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그에게 작은 간식을 주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사자고 했을 때 민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보다 돈 아끼자. 내가 과자 안 먹어도 돼요.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항상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에 감사를 표했어요. 민재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집세를 낼 돈이 모자랐고 남편은 여전히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민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어요. 엄마,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은 내게 힘이 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민재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민재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민재를 볼 때마다 나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나는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민재는 친구에게 받은 작은 그림책을 들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 책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처럼 나도 큰 꿈을 꾸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가 그렇게 어리지만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민재는 나에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가 주는 작은 기쁨들이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안에 너무 많은 빚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민재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가 내게 묻기 전에 나는 그에게 절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엄마, 우리가 돈이 부족해요. 그 물음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그에게 대답했어요. 그래, 민재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힘들어도 항상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우리는 힘들어도 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후 민재는 점점 더 성숙해졌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고 그 사랑스러운 미소는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민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였고 나는 그런 민재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 그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의 작은 다짐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민재는 내가 세상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 사랑이 내 삶의 가장 큰 위로였어요. 은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언제나 바쁘고 서로 말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외부 활동으로 바빴어요. 그렇게 그는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귀찮아하거나 단순히 기계적으로 돌보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집안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기만 돌았고 그는 그 속에서 조금씩 외로움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웃고 놀고 손을 잡고 다녔지만 은우는 그런 일상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는 그에게 가끔씩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대부분 숙제는 했니? 학교는 잘 갔니? 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런 대화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은우는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 그는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말 부모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지만 왜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부모가 자신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 보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왜 나는 항상 혼자야?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놀고 있는데 나는 왜 항상 방에만 있지?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의문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나는 정말 너희 아이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가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어요. 그 질문을 던진 후 부모가 그를 어떻게 대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만약 부모가 자신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은우는 우연히 어머니의 서랍을 열게 되었어요.
그 서랍 안에서 우연히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은우가 본 적이 없는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이 은우의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편지의 내용에는 아이 바뀌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은우는 그 문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 바뀌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은우는 그 순간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그는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날은 알지 못했어요. 편지를 본 후 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편지의 내용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는 그 내용을 더 이상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부모의 아이일까? 혹시 내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가 아닐까? 은우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우는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아빠, 나는 정말 너희 아이 맞아요? 그 질문을 던지자 부모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우는 그 표정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부모는 그 질문에 대해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저 무겁게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연히 넌 우리 아들이야. 그러나 그 대답은 은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답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부모는 그렇게 당황하고 왜 그런 대답을 해야만 했을까? 그 답변을 듣고도 은우는 여전히 의문을 풀 수 없었어요. 그는 점점 부모의 말과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모는 그가 물어보는 질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은우는 점점 더 부모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부모와의 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대신 그는 스스로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은우는 점점 더 혼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은우는 자신의 존재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 속에서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떠올린 생각은 이었어요. 나는 진짜 부모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야? 그 의문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부모에게 묻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내가 너희 아이 맞아? 정말 진짜 나야?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대했고 은우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부모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은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자신이 진짜 어디에서 온 아이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마음속으로 노력했어요. 그는 그날 자신이 어느 집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부모에게 이렇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진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민재는 자라면서 점차 자신과 부모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나와 남편이라는 이유로
민재는 늘 사랑받았고 우리 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재는 자신에게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와의 외모 차이,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죠. 민재가 어느 날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랑 아빠랑 달라요. 나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민재가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주 자신이 부모와 다른 점을 발견하며 그 차이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민재의 작은 고민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어느 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자신이 부모님과 다른 점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 민재의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엄마, 아빠랑 나랑 달라요. 왜 내 얼굴은 아빠랑 똑같지 않아요? 나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이가 외모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민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야,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게 특별한 거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외모는 내가 가진 특별한 부분 중 하나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민재는 종종 자기 외모를 물어보곤 했어요. 친구들 중에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 나와 다른 가정에서 자랐죠. 민재는 점차 자신의 외모와 다른 점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나와 다르게 생겼거나 다른 집안 환경에서 자란 걸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민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얼굴이 안 예쁜 걸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민재가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정말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에게 사랑을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야, 내 얼굴은 정말 예뻐. 그리고 너는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워. 아름다움은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민재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나는 알 것 같았지만 그가 직접 느끼는 혼란을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루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가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았어요.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재야, 그 친구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민재는 조금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다른 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민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모와 관련된 생각을 적어도 조금씩 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가끔씩 보였어요. 어느 날 민재가 내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에 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단지 자신이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그것이 그에게 어떤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 민재야, 너는 이미 멋져. 너는 너 자체로 최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아?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후에도 민재는 간혹 외모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그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어요. 외모에 대한 고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라졌지만 민재는 여전히 부모와 다른 외모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고 민재가 그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나는 민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 어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져. 그때부터 민재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민재는 외모와 부모와의 차이를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로 성장해 갔어요. 은우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나는 그게 큰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매년 한 번씩 받는 검사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왜 그렇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예기치 않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나는 은우가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그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어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얼굴에 무거운 표정을 띠고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은 무언가를 말하기 전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은우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고 나는 은우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기를 바랐어요. 김수진 씨, 은우 군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의사의 말에 나는 숨을 멈추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검사의 결과가 나쁜 거라면 그렇게 침묵을 지을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검사에서 나온 유전자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우 군과 수진 씨의 유전자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 은우 군은 수진 씨의 친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나는 잠시 그 말을 반복하며 생각했어요. 친자가 아니라니.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여러 번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 아들, 은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마치 이 현실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손끝까지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나는 은우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그가 내 아들이라고 확신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의사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그 말들은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은우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은우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그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내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은우를 낳은 기억이 없어요. 그가 내 자식이 아닌 건 이제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가 내 인생의 모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은우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나는 어떻게 그와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어요. 그리고 결국 나는 은우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나는 은우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은우야, 너와 나는 유전자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야. 은우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나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은우와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가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은우의 건강검진 결과로 밝혀진 사실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내 아들로서 계속 사랑하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의미하는지, 그건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실수로 인해 두 가족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그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은우의 친자 문제가 밝혀진 후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이제 두 가족이 겪은 이 충격적인 진실은 그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은우와 민재, 두 아이의 운명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걸까요? 그날 나는 병원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은우의 유전자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다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이미 유전자 검사가 잘못 나왔다는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족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나는 그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우리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혹시 민재와 은우가 서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병원의 실수로 이름표만 바뀌었을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두 가족에게 연락을 주었고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결과를 듣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결과지를 손에 들고는 말했어요. 결과를 다시 확인한 결과 두 아이의 이름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은우 씨는 실제로 박미경 씨의 자녀였고 민재 군은 김수진 씨의 자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은우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박미경 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반면 민재가 내가 아는 민재가 아니라 김수진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병원의 실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두 아이를 키우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보살폈어요. 은우는 내가 아는 대로 자라났고 민재는 박미경 씨의 아들로 자랐어요. 두 아이가 나누었던 모든 기억, 모든 사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잠시 후 박미경 씨와 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두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왔고 각자 다른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박미경 씨는 내게 다가와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충격과 슬픔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나는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도 나는 그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걸까? 민재를 내가 키운 걸까? 아니면 은우가 박미경 씨와 함께 살아왔어야 했던 걸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내내 조용히 있었어요. 은우와 민재, 두 아이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내가 그들을 다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들 중 하나는 내 아들이 아니었고 내가 키운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속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두 아이의 감정도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은우와 민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이 서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두 아이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나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 후 박미경 씨와 나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아이들의 상태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는 그들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결국 두 가족은 점차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병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두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민재는 자라면서 점차 자신과 부모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각 가족은 은우와 민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병원의 실수로 인해 두 아이가 서로 바뀌어 자라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우리 가정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은우와 민재가 각자의 집에서 자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동안 쌓인 감정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은우는 내 아들로 자라며 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고 민재는 박미경 씨와 함께 지내며 그들의 방식대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 두 아이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은 두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박미경 씨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녀는 민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했기에 지금까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모든 사랑이 과연 진짜였는지 민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그녀의 고민은 나와 비슷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을 자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나는 은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나와 함께 자라면서 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나는 그가 내가 낳은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은우는 여전히 내게 소중한 아들이었고 나는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박미경 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것은 나의 모든 감정을 흔들어 놓았어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두 가족이 모여서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이미 여러 해 동안 자라온 만큼 그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겠죠. 박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재가 자란 환경을 보면 그 아이가 갑자기 다른 가족과 살아간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은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두 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민재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은우는 나와 함께 살아왔어요. 이제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에 관한 문제가 터져버린 상황에서 두 가족 모두 힘든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박미경 씨는 민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자라온 환경을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거예요.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은우는 지금까지 내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내가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어요. 두 아이가 과연 서로 다른 가족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민재는 그동안 박미경 씨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은우는 나와 함께 자라면서 내 아들로 느껴졌고 그가 다른 부모와 살게 된다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은우와 민재가 서로 바뀌었지만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은 확실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안정감을 주어야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느낀 사랑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두 아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쌓은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각자의 부모가 아닌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때였어요. 우리는 그날의 대화 후 각자 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은우와 민재는 각자 자신이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두 아이가 각자 자라온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가족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들이 어느 쪽에 가고 싶을지, 무엇을 원할지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두 아이는 각자 본인들의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 가족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다다랐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어요.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았어요. 아이들은 두 가족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나누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점차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은우는 처음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박미경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얻은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민재는 처음에 자신이 김수진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김수진 씨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김수진 씨는 민재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며 그가 받은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런 설명을 들으며 민재는 점차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두 가족은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어려움과 갈등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부모들끼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두 가족은 함께 외출하거나 집에서 놀이를 즐기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점차 서로를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은우와 민재는 서로 다르게 자라왔지만 그들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좋은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부모들 역시 각자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는 민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라났는지를 설명했어요. 김수진 씨는 은우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서로 다른 두 가정이었지만 그들은 점차 하나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부모들은 그들 각자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은우와 민재는 이제 서로를 친한 친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우는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재는 은우의 다정함과 세심함을 좋아했고 은우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들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와 김수진 씨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협력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를 주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점차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고스란히 나누어 갔어요. 은우는 이제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민재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부모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들이 누리는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공유하며 하나의 큰 가족처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의지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 힘이 두 아이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혼란스러움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 맞게 자라나며 부모들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갔어요. 두 가족은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가 되어갔어요. 이제 두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은우와 민재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복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두 가족이 겪은 갈등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들이 함께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제 두 가족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하나의 큰 가정으로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사랑과 노력은 아이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할 거예요. 결국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며 그 사랑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